눈썹 뽑은 호랑이. 옛날 산자락 외딴 집에 맘씨 착한 나무꾼 총각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 총각은 말도 못하게 효자였지. 겨울이면 어머니가 추울세라 새벽같이 장작을 짚여 방을 데우고, 한여름엔 더울세라 팔이 아프도록 부채를 훨훨 붙여드렸지.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풀뿌리라도 캐서 보글보글 죽을 쑤어 상을 차렸대. 그리 잘 먹고 잘 입지는 못해도 아들이 정성껏 보살핀 덕에 어머니는 얼굴빛이 훤했어. 어느 해 몹시 추운 겨울이었어. 눈이 계속 내려온 산이 하얗게 덮였어. 매서운 칼바람이 문지방을 덜컹덜컹 흔들어대고 문 밖으로 한 발짝만 나서도 눈사람처럼 꽁꽁 얼어버릴 것 같았지. 어머니는 찬바람을 잘못 쐰 탓인지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어. 꼼짝 못하고 시름시름 앓아누운 어머니는 펄펄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렸어. 급히 용한 의원을 모셔왔지만 딱하다는 듯이 그저 고개를 내저었지. 에그, 자네 어머니 병은 호랑이 눈썹을 다려 먹어야만 낫는 병일세. 대체 무슨 수로 호랑이 눈썹을 구한단 말인가? 하지만 총각은 포기하지 않았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호랑이 눈썹을 구하겠어. 어머니 병을 반드시 낫게 해드릴 테야. 총각은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설피를 신었지. 호랑이를 만나기 위해 점점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갔어. 어디선가 땅을 뒤흔들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총각은 겁이 나서 무릎이 덜덜 떨렸지만 몸을 꼿꼿이 세우고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 바로 가까이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지. 몸짓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으르렁대며 두 눈으로 총각을 노려보고 있었어. 총각은 넙죽 엎드려 절부터 하고는 반갑게 소리쳤지. 호랑이님! 드디어 만나게 되었군요. 어라, 요놈 좀 보게. 호랑이는 기가 찼지. 어쩌다 만나는 사람들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걸음아 나 살려라! 천리만길 내빼기 바빴거든. 언제나 그런 모습만 보다가 당돌하게 인사부터 하는 총각이 도리어 신기했지. 총각은 간절하게 입을 열었어. 호랑이님,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끔빡끔빡. 총각이 하는 말을 들어보기로 했지. 우리 어머니께서 큰 병에 걸리셨는데 호랑이 눈썹을 다려 먹으면 나을 수 있답니다. 호랑이님께 눈썹을 얻어 어머님께 다려드린 다음 제 목숨을 호랑이님께 바치겠습니다. 호랑이는 엎드려 비는 총각을 가만히 내려다보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어. 너를 보니 병들어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는구나. 내가 너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는 효자였다면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실지도 모르지. 호랑이는 몸을 납작 낮춰 총각을 등에 태우고는 산 아래로 쏜살같이 내달렸어. 자, 이 눈썹을 어머님께 다려드려라. 호랑이는 총각에게 굵은 눈썹을 쑥 뽑아주었어. 총각은 문 앞에서 호랑이에게 말했지. 고맙습니다, 호랑이님. 잠시만 여기 기다리십시오. 어머님께 이 눈썹을 다려드리고 나올 테니 저를 잡아먹으세요. 호랑이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어. 아니다. 나는 사람인 내게서 큰 걸 배웠다. 앞으로도 사람만은 잡아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어머니 모시고 잘 살도록 해라. 호랑이는 몸을 돌려 산속으로 휙 달려갔어. 총각은 호랑이가 사라진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어. 어머니는 호랑이 눈썹을 다린 약을 먹고 씻은 듯이 병이 나았지. 그 뒤로 총각은 어머니와 잘 살았고 눈썹 빠진 호랑이도 오래오래 잘 살았대. 예로부터 호랑이 눈썹은 영험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 눈썹을 다려 먹으면 병이 낫기도 하고 모든 일을 훤히 알 수 있는 능력을 생긴다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멋진지 알겠지? 호랑이 눈썹을 얻게 된다면 무얼 하고 싶어?
단, 착하고 좋은 일에만 써야 한다는 걸 명심해. 네 번째 마당. 딸랑, 귀신 붙은 호랑이. 아득한 옛날에는 호랑이가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었어. 사람처럼 옷을 입고 사람처럼 집을 지어 살기도 했대. 하지만 아무리 감쪽같이 사람으로 둔갑해도 호랑이 꼬리만큼은 없앨 수가 없었지. 하루는 한 나그네가 돛집을 둘러매고 길을 떠났어. 가다 보니 깊은 산속에서 날이 저물어 깜깜해졌어. 나그네는 어디 쉬어갈 집이 없나 하고 두리번거렸지. 그런데 저만치서 깜빡깜빡 불빛이 가물거리는 거야. 안에 주인 계십니까? 이 밤에 누구시오? 이 밤에 누구시오? 주인 영감이 문을 삐그덕 열고 나오며 물었어. 지나던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영감은 나그네를 얼른 안으로 들였어. 나그네는 주인 영감과 밤늦게까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지. 드르릉 드르릉. 영감이 코 고는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 나그네는 새벽녘에 눈을 떴어. 나그네는 영감이 누운 이불자락 밖으로 호랑이 꼬리가 삐져나온 것을 보고 말았어. 아, 불사, 호랑이로구나. 나그네는 가만가만 보침을 끌러 헝겊에 싸둔 방울을 소리나지 않게 꺼냈어. 나그네는 방울을 호랑이 꼬리에 몰래 달았지. 이러면 호랑이가 멀리서 쫓아와도 알 수 있을 거야. 나그네는 호랑이가 깨지 않게 살금살금 밖으로 나와서는 죽을 뚱살뚱 정신없이 달아났어. 푹 잘 자고 일어난 호랑이는 배가 고팠어. 나그네를 잡아먹어야지 하고 옆자리를 보는데 나그네가 없지 뭐야? 아이고, 이놈이 달아났구나. 빨리 뒤쫓아가서 잡아먹어야지. 호랑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딸랑! 꼬리에서 느닷없이 방울 소리가 울렸어. 깜짝 놀라 뛰어오르는데 다시 방울 소리가 울렸지. 딸랑딸랑! 호랑이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 아이고, 내 꼬리에 딸랑 귀신이 붙었나 보다. 호랑이는 딸랑 귀신을 떼어내려고 허둥지둥 앞뒤도 안 돌아보고 마구 내달리기 시작했어.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호랑이는 이리저리 날뛰면서 달렸어. 하지만 달릴수록 방울 소리는 점점 요란해졌지.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딸랑. 어흥, 딸랑 귀신님, 내 꼬리에서 좀 떨어지세요, 제발. 덤불숲을 지나다가 마침내 방울이 덤불에 걸려 퉁 떨어지고 말았어. 하지만 워낙 놀란 호랑이는 딸랑 귀신이 다시 달라붙지 못하게 하려고 고개 넘어 멀리 달리고 또 달렸대. 아마 그 호랑이는 아직도 달리고 있을걸? 휴, 간 떨어질 뻔했네. 내가 움직이는 족족 따라오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천하의 호랑이가 딸랑 귀신한테 다 잡아먹힐 뻔했다고. 무엇으로든지 둔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어? 나쁜 짓을 하면 나처럼 벌 받을지도 몰라. 그러니 잘 생각해야 해. 5번째 마당. 호랑이 요술보자기. 옛날 한 젊은이가 부모도 처자식도 없이 혼자 돌밭이나 일구면서 산자락 외딴 집에 살고 있었어. 바람이 술술 지나가도 가고 비도 제대로 못 가리는 다 쓰러져가는 움막집이었지. 심지어 마당에 변소도 없었어. 아이고, 누가 보겠어. 뚝 떨어진 집인데. 젊은이는 그냥 마당에 나와서 똥 오줌을 누곤 했지. 겨울밤에는 그나마 마당에 나가는 것도 귀찮았어. 너무 추워 꽁꽁 얼어버릴 것 같아서 그냥 뒷문 열고 선체로 뒷산을 향해 오줌을 넣었지. 뒷산 산신령님이 젊은이가 하는 꼴을 보고 화가 단단히 나서 대뜸 호랑이를 불렀어. 얘 호랑이야, 네가 저 고얀 버릇을 고쳐주어라. 호랑이는 젊은이가 또 그러면 혼쭐 낼 양으로 나무 뒤에 숨어서 가만히 지켜보았어. 밤이 되자 아니나 다를까 이 젊은이 뒷문 열고 서서는 뒷산을 향해 오줌을 누는 거야. 어이 춥다, 어이 추워. 나는 움막집이라도 있지만 뒷산 사는 호랑이는 집도 절도 없이 얼마나 추울까.
아유, 참말 안 됐다 안 됐어. 호랑이는 막 덤벼들려다가 발을 딱 멈췄어. 아니 세상에, 자기를 걱정해주는 젊은이를 어찌 혼내겠어? 호랑이가 그냥 돌아가자 산신령이 꾸짖었어. 또 뒷산을 향해 오줌을 넣는데 왜 혼내질 않았느냐? 호랑이는 여차저차해서 젊은이 마음이 갸륵하더라 라고 알렸지. 그래? 마음이 곱다니 굳이 혼낼 필요는 없겠구나. 며칠 뒤 밤이었어.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며 젊은이 집 근처를 지났는데 젊은이가 또 오줌 누러 나왔다가 중얼거리는 거야. 추워. 나는 집이라도 있지. 호랑이는 얼마나 추울까? 자기를 걱정해주는 젊은이가 눈물나게 고맙지 뭐야. 호랑이는 산신령에게 가서 칭얼칭얼 졸랐어. 그 젊은이가 버릇은 좀 나빠도 마음은 비단결입니다요. 무척 힘들게 사는데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요. 네? 산신령은 호랑이에게 들볶여서 요술보자기를 건네주고 말았어. 호랑이 네 고집에 졌다. 옛다. 알아서 도와주어라. 호랑이는 요술보자기를 직접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총각이 자기를 보고 놀라 쓰러지면 어떡해? 그래서 총각이 나무하러 지나다니는 길목에다 요술보자기를 슬며시 떨어뜨려 놓았어. 다음날 총각은 보자기를 발견하고는 추운 바람에 길을 가리려고 얼른 머리에 뒤집어 썼어. 귀라도 가리니까 좀 살만해져서 산을 올랐는데 참 이상한 일이지? 참새가 짹짹 지저귀는 소리를 다 알아듣겠다는 거야. 얘,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알아? 저 아랫마을 양반집 외동딸 있잖아. 마루 밑에 사는 천년 먹은 진의 저주 때문에 죽을 병이 들었는데 아무도 모르더래. 짹! 그러게 긴 쇠젓가락으로 진해를 집어내서 펄펄 끓는 기름솥에 넣어 죽이면 되는데 그럼 씻은 듯 나을 텐데 말이야. 짹짹. 옳다끄나. 젊은이는 그 길로 양반집을 찾아갔어. 가서는 따님을 살리겠노라 말하고는 참새들이 말한 대로 쇠젓가락으로 진해를 집어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어 죽였지. 그러자 외동딸은 싹 나와서 툴툴 털고 일어났어. 그 덕에 젊은이는 외동딸에게 장가까지 들게 되었지. 번듯한 집도 얻고 제대로 된 변소도 생겨서 다시는 뒷산을 향해 오줌을 누지 않았대. 지금도 추울 때면 호랑이 걱정부터 한다지 아마. 남을 생각하는 젊은이의 고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나도 젊은이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싶었지. 산신령을 졸라서 건네준 요술보자기로 젊은이가 행복해졌다니 나도 기분 좋아. 요술보자기를 계속 좋은 일에만 쓰면 좋겠다. 그래도 아무데나 오줌 누면 안 돼.